자,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 오늘.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저희가 이 당사자분과 직접 접촉이 됐습니다. 기사에선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내용. 자, 지금부터 달려보죠. 네, 일단 지난 8월 인천 영종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아침 시간에 119를 부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열도 나고 뭐 콧물 때문에 힘들다, 가래 때문에 힘들다 라면서 119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샤워를 해야 하니까 30분 있다 와달라. 119 구급차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응급환자 이송하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마치 콜택시 부르듯이 예약하듯이 119를 불렀던 겁니다. 하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소방관은 요구한 시간에 맞춰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제가 살다 119에 예약 출동 기능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자, 현장에 도착해서도 문제였습니다. 콜택시도 30분 되고 그러면 안 올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근데 이 남성이 좀 황당한 건 도착해서 이제 내려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아직 덜 씻었으니까 좀 더 기다려서 7, 8분 정도 후에 천천히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가관인 게 이 소방관님을 보고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병원비가 좀 싼 데를 찾아달라고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콜택시 한국분이 아니세요? 미국 시민권자라고. 근데 또 이걸 또 소방관님들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이걸 또 의료비가 저렴한 병원을 찾으려고 10여 분간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다가 이제 섬 밖의 병원, 지금 영종도였네요. 섬 밖의 병원으로 갔고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소방관분들도 좀 화가 나잖아요. 이건 진짜 응급 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신고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응급 환자들 구급차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영종도라는 섬의 특성상 왕복 운행이 오래 걸려서 진짜 응급 환자가 119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건데, 자, 소방관에게 한 소리를 들었어요. 당연하죠. 들어야죠. 자, 이 남성 70대 미국 시민권자 돌발 행동합니다. 소방관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병원 선정을 구급대원이 하는데 그분이 병원을 좀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그분이 영종도 의사들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영종도 밖으로 이제 이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천 연수구 소재에 있는 이송을 했는데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그분이 계속 민원을 거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리자마자 하는 행동이 이제 저 사진을 찍고 이제 저희 구급차 사진을 찍고 이제 민원을 넣겠다. 이제 그러시고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자, 양 변호사님, 저런 사람들 꼭 이게 딱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야, 너 관등 성명돼 이런다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그 다른 환자들, 응급 환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기분이 나빠는지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내리면서 구급차하고 대원 얼굴을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70대 남성 응급실에 들어가더니 아까 병원비 싼 데 찾아달라 그랬잖아요. 예. 응급실에서 진료받으면 아무래도 응급진료 비용이 나오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봤자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에서 왔다고요. 미국하고 별 것도 아닌데 맞아요. 어쨌든 응급실이 비싸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와서 나 그럼 왜 진료 받을래? 그리고 병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119를 왜 탄 거예요 도대체? 야, 진짜. 자, 지금까지만 들으셔도 속이 뒤집어지실 텐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음 날 민원 폭탄.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시죠. 넌 나에게 모멸감을 줬다고 했다는데, 자, 교수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악성 민원인들, 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니들 월급 받는데 이런 레퍼토리잖아요. 자, 근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세금도 안 내. 글쎄요, 뭐 세금을 내고 안 내고 간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고국에 와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면은 이 구급차 한번 부르면 얼마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겠죠. 미국에서는 절대 이렇게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라고 하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소방관 같은 경우가 그냥 뭐 사진을 찍고 나는 너한테 민원을 낼 거다 이렇게 해서 초상권 침해도 당하고 모멸감을 느낀 사람은 바로 이 소방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알면서도 민원을 계속적으로 냈는데요. 실제 이 소방관 같은 경우는 이 소방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언성을 높인 적도 무리하게 말투를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민원을 내니까 문제는 인천소방본부에서 여기 나온 것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 이 해방
해당되는 이 소방관의 말을 안 들어주고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매사에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왜 불친절하게 응대해가지고 민원을 야기했냐 해가지고 그 소방관에게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70대 남성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갖다가 이렇게 제기를 하고요.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듣는 뭐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엄청나게 이게 참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그 정말 뭐 동포 가족 사방 가족 여러분들은 이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일부 뭐 저는 뭐 시민권자가 맞는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이런 민원을 그 해당 관청에서 또 그러십니까 하고 받아주면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뭐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 현장에서 모험을 못 합니다. 예. 못하시죠. 예.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저쪽에서 뭔가 잘못된 부탁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 무리한 요구 때문에 정작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것 때문에 경고 처분을 받게 됐고 본인이 포상 이 1년 동안 못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이 자긍심이라는 게 상처가 갔겠습니까? 사실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다른 직업과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소방관 같은 경우도 너무 억울한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다고 하니 없어서 결국에는 이 70대를 무고로 고소를 했어요. 무고라는 게 허위 사실을 신고를 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했다라는 게 무고죄 구성 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일반인이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죽 억울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뭐 지금 그 가장 뭐 지금 화를 내시는 부분이 아니 뭐 70대 저 남성은 그럴 수 있다 쳐 100번 양보해서요. 그걸 왜 받아주냐고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천 소방본부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을 텐데 아유 자꾸 저 민원 제기하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네가 이렇게 해서 그냥 경고 받고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 소방관을 정말 제대로 이런 악성 민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조직에서 거기다 떠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공무원 소방노조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전형적인 강약 약강, 그러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딱 그런 모습이고 이거 징계 당장 철회하라 이런 성명까지 낸 상황입니다. 극심한 괴로움에 시달리셨대요. 자,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경고 처분 받고 극단적인 선택 좀 시도를 해서 병원까지 입원한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민원인에 대해서 무고죄로 지금 고소를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미국 시민권자라서 아직 한국에 입국하면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직 조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권자가 맞았군요. 자, 교수님. 진짜 이거는 정말 인천 소방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 사항을 정확하게 그 파악도 하지 않고 이 조직에서 자기 조직원을 보호를 하지 않고 뭐 경고를 하고 1년간 포상 금지를 내린 그 결정권자가 누군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 그 해당되는 이 소방관은 사건 당시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대요. 그리고 아이고야. 이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소방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방관이 됐는데 이 사건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선택까지도 해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뭐 70대 먹은 그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조직에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그냥 야 1년간 뭐 포상금지 뭐 경고 이런 식으로 한 분들이 누군가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로 봅니다. 빨리 징계 철회하세요.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참 근래 본 것 중에 지금 채팅창에서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것 같은데요. 인천 소방은 징계 철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